이번에는 돈이 흐르는 스토리, 돈맥을 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석유화학 기업인 대한유화와 금호 석유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워런 버핏이 미국 석유 개발 기업에 투자한 사례와 비교를 해보면서 대한유화와 금호 석유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돈맥을 짚어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대한유화는 지금 주가가 상당히 부진한 모습이긴 한데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대한유화와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의 실적과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어떤 점이 유사하고 또 어떤 점이 다른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예, 이 그림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좀 마실 수가 있는데 이 미국 경제를 제일 잘 나타내는 것은 미국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입니다. 시가총액 추이를 보면 아시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림 보면 뭐냐면은 2008년도에 말입니다. 2008년도에 미국이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합니다. 그죠? 금융위기를 맞아서. 그러면서 이제 푸른색이 웨스트레이크거든요. 그리고 웨스트레이크가 쭉 올라가죠. 2015년까지 갔다가 좀 빠졌다가 2018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잖아요. 파란색입니다. 미국 웨스트레이크가. 그러면서 터지면서 시가총액이 급락을 하니까 미국이 또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재 그 4조 원에 머물던 웨스트레이크 시가총액이 케미컬 시가총액이 22조 원까지 올라가는 이제 기염을 토합니다. 그래서 사상 최고치인데 그래서 미국은 좋은 거예요. 지금 좋은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한유화는 뭐냐면 한국의 대한유화라 보시지 마시고 그냥 아시아 경기, 중국 등 아시아 경기를 제일 잘 대변한다 보시면 돼요. 기초소비, 의식주, 수송 이런 데 다 대변한다 보시면 되는데 2008년에 보면은 웨스트레이크보다 더 빨리 빠른 속도로 올라갑니다. 빠른 속도 올라가는데 그때 중국이 얼마를 풀었냐면 4조 위안을 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위기가 났지만 중국이 놀래서 4조 위안을 풀었는데 너무 빠르게 중국 경제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경제를 좀 이렇게 낮춰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긴급 제한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유화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떨어졌다가 2003년, 13년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한 18년까지 계속 올라가는 붉은색의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 보면은 둘 다 코로나가 터졌죠. 미국하고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이게 중국 등 아시아라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0년에 가장 먼저 코로나에 벗어났던 지역이 오히려 미국보다도 중국이었어요. 그래서 경제 부양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미국은 파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서 계속 풀려나갔던 거고 경제 부양이 됐던 거고 중국은 완전히 잠궈가지고 중국 등 아시아는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가 저희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 앞에 그림을 주목하고 있어요. 이 앞에 그림이 A와 B라고 보시면은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중국이 먼저 경기 부양을 해가 2008년도 때 좋아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고물가로 가다 보니까 중국이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경제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가 미국은 천천히 집요하게 올렸어요. 웨스트레이크 케미컬을 이렇게 올라간 구조인데 근데 이제 떨어졌다가 다시 경제 부양을 시작하면서 2018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대한유화 그림을 보면은 대한유화를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어제 파시는 분도 제법 있고 이러는데 이런 겁니다. 아시아 경제가 난 미국 경제 전 세계에서 3억 인구를 자랑하는 미국 경제만 좋아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을 사상 최고 수준의 실적과 시가총액이지만 계속 사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실적 추정치 자체는 계속 좀 떨어지고 있어요. 왜? 미국이 고금리로 인해서 미국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실적을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왜 떨어뜨리고 싶으냐면 기초소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고물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고금리를 통해서 떨어뜨리고 싶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은 기준금리까지 인하했죠. 관광객들까지 다 풀어버렸죠. 그 다음에 분기 경제 성장률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부양된 조치가 들어올 거로 보이는데 중국 등 아시아 국가가 좋아질 거라 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붉은색 대한유화에 보시면 좋은데 재밌는 건 그런 겁니다. 이 그림 하나를 보면 아는데 미국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매출액이 20조 원이고요. 2022년에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을 합니다. 2조 2천억을 하는데 시가총액은 거의 22조 원까지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당기순이익률 한 12%대에서 시가총액은 매출액보다 한 1.1 정도 올라가는데 대한유화가 매출액이 피크타임 때 2.5조 원이거든요. 2.5조 원인데 대한유화 공장이나 웨스트레이크 케미칼 공장이나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시아 경제가 좋아지면 이 붉은색을 따라서 예를 들면
파란색이 보면은 피크 타임을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넘어가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출액이 2.5조 원이면은 더 올라가면은 뭐 2.8조 정도는 이렇게 웨스트레이크 유치하면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지금 네, 시가총액이 뭐 8천억밖에 안 되는 거니까 네. 한번 관심을 가지는 거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 그래프를 빨간 그래프도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사실 이 금호 석유 역시 보면 끝날 듯 하지 끝나지 않는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부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앞서 분석한 웨스트레이크 케미칼과 한국의 금호 석유를 비교를 좀 해본다면 금호 석유에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을까요? 네, 금호석유에는 두 가지 비밀이 또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추가적인 비밀이 뭐냐면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저평가된 기업 하나 꽂아라 그러면 저는 금호석유를 꼽아줘요.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 네.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금호석유가 저는 이제 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러는데 우리가 금호석유라는 단어 자체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한동안 잃어버린 것 같아요. 잃어버리는데 뭐냐면은 경제는 유사합니다. 경제는 유사하는데 보면은 2011년도 때 보면은 2011년도에 시가총액하고 2018년도에 시가총액이 보면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5조 원인데 이때가 3.5조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5조 원하고 5조 원이 붙어야 되는데 왜냐니까 여기가 5천억 나왔고요. 이제 한 12년도에 5천억 나왔고 2018년도에도 당기순이익이 5천억 나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같아져야 되는데 일단 같아지지가 않았고요. 두 번째는 2021년도에 아주 놀라운 실적을 냅니다. 제가 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게 하나가 포스코 홀딩스인데 포스코 홀딩스가 2021년도에 아주 놀라운 실적을 냅니다. 왜냐하니까 구조적인 변화를 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캐파 정설이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5조 원대 머물던 매출액이 9조 원대 거의 육박을 해버려요. 거의 한 80% 정도가 급등을 해요. 2021년에 포스코 홀딩스도 유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당기순이익은 그 다음 장 보면 더 놀라운 실적을 내요. 뭐냐 하면은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거의 1.8조 원, 2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냅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단순하게 경제가 그러니까 2020년에 코로나에서 풀려서 올라갔다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금호석유가 이 세계 최고 수준의 합성 고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휘발유차든 전기차든 이게 중요한 게 타이어를 써야 되잖아요. 전기차가 하늘을 날아다니지는 않잖아요. 지금 이제 전기차든 수소 트럭이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전기차 수요, 수소 트럭 수요에 의해서 이런 타이어 수요가 더 증가한 거에 따라서 그다음 캐파가 더 늘려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9조 원에 2조 원이면 말입니다. 웨스트레이크 기준으로 하면 거의 뭐 20조가 넘어가야 되는 그런 시가총액인데 지금 그런데 지금 코로나에 잠긴 거는 맞죠. 잠긴 거는 맞고 요즘에 보면 분기에 뭐 1,000억씩 낸다는데 분기 1,000억이면은 그 연간 기준으로 하면 4천억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웨스트레이크가 분기에 200억 낼 때 4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업은 분기에 1,000억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타이어가 제일 많이 증가한다는 아시아 지역에 포진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그 첫째, 아시아 경제가 좋아지면은 뭐 대한유와 금호석유 좋다고 보고 있는데 금호석유는 플러스 알파. 너무 제가 볼 때는 흙 속에 다이아몬드가 지금 숨겨져 있는 것 같다. 네, 아시아 경기만 좋아지면 금호석유는 화랑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최근 한국 석유화학 기업의 수출 지역인 중국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뉴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분석해본 대한유화와 금호석유의 이 중국이 안 좋다는 뉴스가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해가지고 주가 떨어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심하게 저는 저평가됐다, 현저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런데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전격적으로 그 여러 가지 이제 헝다 사태라는 이런 걸 봤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세 가지 정책을 한다고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국 중앙정부가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그다음
지방 정부가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하고 세 번째는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소마다 한 세 번째 다 이렇게 나왔다. 그 제가 볼 때는 경기 부양 조치를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준금리 인하는 전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보면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이 6.3%로 올라갔습니다. 전 시간에 제가 4.5%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3%면 거의 그 2018년, 19년 그 좋았던 때 분기 성장률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모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그림이 더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중국이 뜬금포 한국하고 일본에 대해서 단체 관광을 확 풀어버리겠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관광객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네. 중국의 해외 관광객 숫자는 코로나 때 완전 제로 수준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네. 떨어졌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관광객 숫자가 2018년 이준을 복귀를 해야 중국의 GDP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6%를 넘어갈 거라는 게 학습 효과가 돼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풀어줘야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부동산도 사고 뭔가 물건도 소비를 하면서 많은 이런 또 탈중국화도 좀 방지를 할 수 있는 이런 게 중국 정부의 정책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중국의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뒤에 나올 부양 조치에 대해서 한번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 보고 있고 한국 기업들은 너무 이렇게 소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점 부분이 형성돼 있고 중국 정책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대한 유화와 금호 석유에 대한 투자 전략은 워런 버핏이 미국 석유 개발 기업에 투자한 사례와 유사한 전략을 구사해 보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지금 보면은 미국의 워렌 버핏이 지금 보면은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이라는 석유 개발 기업이 2020년에 마이너스 4조 원 최악의 실적을 찍을 때 50%를 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지분율이 6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샀는데 마이너스 4조 원에서 샀는데 결국은 당기 순이익이 12조 원까지 올라가더라는 거지 않습니까? 폭풍 성장하더라는 거죠. 시가총액은 거의 60조 원 정도 형성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조 원 투자해서 25조 원, 그러니까 35조 원이 된 거죠. 25조 원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최근에 뭘 했냐면은 천연가스 가격이 2.5불을 찍을 때 천연가스 가격의 터미널, 예를 들면 천연가스가 수출해서 배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터미널 수수료를 받는 터미널 기업에 한 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 최저 시점에 딱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만약 뭐 그런 걸 좀 유추해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아시아 경기, 중국 등 아시아 경기가 정말 안 좋아질 거라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뭐 못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은 이게 뭔가 경기 부양 조치라든지 여러 가지 중국 등 뭐 베트남, 아시아 경기가 좋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인 관점도 필요할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돈이 흐르는 스토리는 대한유화와 금호석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선 대표와 함께 투자 전략을 자세히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